먼저 박경규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그 제기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 감사합니다. 바쁘시네.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명수 의원님께서 또 지역과의 관계없이 우리 아산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고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LH와 아산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청사항의 핵심은 아마 제가 보내드린 걸로 확인이 돼 있을 텐데 지금 개요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반드시 순조롭게 성사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난번에 과거에 많은 계획이 있다가 무산됐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성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곳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LH에서는 전국에 많은 사업을 해오셨고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한 구역에 대한 거기에 비율에 맞는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역이 우리 아산으로서는 정말 100년 미래가 걸린 곳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안과 아산 사이에 끼인 정말 황금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토지주만의 이익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 발전에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초에 토지 이용 계획, 개략 계획이 나올 때는 너무 성급하게 개략 계획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의 땅을 최대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특히 아산이 지금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지금 천안의 종속도시화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배방탕정 음봉에 13만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도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셨다시피 이곳이 바로 온양도심입니다. 아산시 17개 읍면동이 있지만 온양도심이 노른자 위처럼 하나가 도심이 있고 나머지는 도심이 형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방탕정 음봉은 13만 주민이 특히 화이트 칼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고소 숫자가 많고 아파트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시 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그걸 우리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주로 모든 생활을 천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 13만 주민들이 아산에서 번 돈을 천안에서 쓰는 이 형국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 도시개발을 저는 굉장히 뒷받침하면서 이러한 우리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그래서 동부 도심을 만드는 계기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산이 원도심에서 저는 1도심, 3부심 전략으로 서부도심, 북부도심, 동부도심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공약도 해왔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로 동부도심을 만들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저는 LH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동부도심을 형성해 줘서 더 이상 배방탕정 음봉의 주민들이 천안으로 가서 쓰고 또 천안에서 생활에 의존하는 이런 종속도시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 주거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이 부분에 최대한 상업 업무지구를 넣어서 개념 자체를 전혀 달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서 정말 도심지를 형성하는 동부도심을 만들면 이제 아산의 미래가 이제 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토지 이용 계획에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컨셉 자체가 바로 이 토지의 형상과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매국촌이 있고 또 6차선 광로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서로는 628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광역교통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살리는 도심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심을 만들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인구의 급증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 108만 평에 만들어내는 또 다른 교통 수요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연결도로망을 따로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따로이 만드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남북 6차선 도로가 있고 628 도로가 있기 때문에 628 도로를 8차선으로 늘린다든지 6차선으로 늘리고 또 남북 간 도로를 늘리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부가가치로 개발해 주셔서 그 가치를 가지고 주변에 연결 도로망 확충하는 데도 써주시고 한다면 이쪽 지역이 정말 자족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매곡천과 6차선 광로 사이에 저는 유럽형 워터웨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지금 청라 신도시 가보시면 지금 커널웨이가 아주 정말 진짜 기가 막힌 곳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커널웨이하고 워터웨이가 만들어진 거는 송도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청라 신도시 가면 지금 겨울에는 얼음썰매장이 되고 여름에는 카누를 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봉에 있는 이 매곡천, 탕정을 가로지르는 이 매곡천이 기가 막힌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게 전혀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을 보면서 벤치마킹할 그런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음봉에는 커널웨이를 만들기 좋고 그 다음에 탕정에는 워터웨이를 만들기에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런 쪽으로 컨셉을 바꿔주시고 특히 음봉 같은 곳에는 지금 산업단지를 지금 거의 23만 평 정도 산업단지를 넣게 되는데 이 지금 우리 108만 평 지구 위쪽에 보면 지금 4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여기 포스코 아파트에서도 오셨지만 여기 아파트가 한 5천 세대에 있는데 그분들이 핵심 민원이 뭐였냐면 거기에 돈사가 있어서 악취에 10여 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이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대규모 돈사가 이제 없어지고 산업단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산시에서도 그 산업단지 개발하게 된 게 결국은 민원 해결의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먼저 40만 평의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지금 덕지뜰이 거기 보면 송촌리부터 산동사거리까지 그 앞에 지금 위에 지금 40만 평이 있는데 여기다가 108만 평 개발하면서 또 산업단지를 잇대어서 개발하게 되면 그냥 여기 덕지뜰은 전체가 산업단지로 꽉 막힙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뭐냐면 628도로 바로 앞에 포스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파트 그냥 정문 바로 앞입니다. 길 건너. 여기다 산업단지를 넣겠다는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둔포도 보면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지만 1km 이상 떨어진 다음에 5천 세대 아파트를 개발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음봉에서는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그냥 숨이 통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여기가 들어올 때 뭐였냐면 이 구역이 음봉구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되었던 곳입니다. 15년 전에. 그래서 도시화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가지로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아파트 분양을 했고 아파트 다 입주를 했는데 그동안 여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기회에 이쪽에 시가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도 628 도로라는 천혜의 도로가 있고 바로 43번 도로가 1km도 안 가서 아주 간선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개발하기가 좋은 곳이 없다. 그리고 기반시설 하는 데 있어서 지금 108만 평 개발하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걸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진입로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음봉이나 탕정에 도심이 없어서 전부 다 천안으로 가야 했던 그리고 음봉지역 같은 곳은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심으로 개발해달라는 게 정말 진짜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건 어느 지역에 갖다 놓더라도 거의 도식화돼서 나오는 비율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우리 아산의 수건을 풀어야 되는 그런 방향의 토지 이용 계획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심지 형성을 위한 신도시 개발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컨셉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좀 줄이고 상업 업무 용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당연히 줄여야 되겠고요. 이미 지금 당정지구 여기에 아파트가 거의 7천여 세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 과다 측면도 있습니다. 각각이 다 따로따로 사업이 진행돼서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도 과다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한 그런 컨셉을 지금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아산의 미래가 걸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차피 지구 지정을 할 때 들어갔던 토지 이용 계획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더 성공시키고 부가가치 높게 하면 그로 인해서 토지주들은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LH가 최대한 수익이 많은 쪽으로 토지 이용 계획도 세워달라는 겁니다. 수익이 많은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심지를 제대로 건설을 하고 그다음 토지주한테도 적정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요구할 게 뭐냐면 주민들한테도 이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개개인에 놓고 보면 구역 지정을 하면서 선을 그을 때 불합리하게 이렇게 들어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도 좀 필요하다. 미세 조정.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은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집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다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밭과 앞마당에 들어가는데 심지어 초막끝으로 끊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면상으로는 그릴 수 있겠지만 현상적으로 와서 보면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당이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부 구역의 그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각각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민원을 수렴해서 각각의 그 그림을 그릴 때 조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반영되기 위해서 저는 주민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버넌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민관 거버넌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순한 그냥 택지 개발이 아니고 도시 개발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이 아산에 새로운 신도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여기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대표가 몇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심사하는데도 물론 전문가가 들어가지만 전문가 중에 우리 주민 대표가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만약에 용역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 4월부터 이분들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LH에서 사업 컨셉을 설명하겠지만 또 주민들 차원에서 소박한 소원을 또 말씀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 중간, 최종 보고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LH가 또 브리핑도 하고 또 의견도 듣는 그런 그 협의체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금 주요한 그 반영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지 또 어느 정도 반영하실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렸던 거를 다시 조금 바꾼다는 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컨셉을 다시 하고 새로운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그 차원으로 마음을 크게 좀 바꾸시고 한번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